네, 여러분 진로 설계 13주 2교시입니다. 1교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교시에서는 그 이제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이제 모의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 이번 학기에 기말고사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 이제 성적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잘 아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기본적인 거는 가방이라고 했어요. 가방에 여러분들 뭐 물건을 넣듯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 파워포인트라는 툴을 이용해서 가방을 이용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격증이라든지 여러분들 그간에 뭐 받았던 학점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올리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뭐 자격증 사본을 카피해서 넣는다든지. 그래서 지금 꼭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제 서류로 그 가방은 가방인데 서류에서 이렇게 이제 뭐 물건을 꺼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그 디지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폴더라든지 파워포인트 내에서 여러분의 모든 그 정보나 자료들을 사람들이 그 인정할 수 있도록 거기다 집어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거는 그게 이제 비전이고 꿈이잖아요. 여러분들 계획이고 그런 부분도 집어넣어도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못 나간다 그랬어요. 인생의 어떤 길을 떠나는데 내가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냥 배회하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뱃놀이 가가지고 물결에 흔들리는 대로 그냥 가면서 거기서 어떤 풍류를 누리고 뭐 술을 마시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나는 항공 정비를 하겠다. 나는 자동차 정비를 하겠다. 나는 기계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이 지금은 그 방향은 있어도 그 방향이 크게 정해진 것이지 그것을 어떤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포트폴리오에 잘 담기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과거에 1학기 때도 포트폴리오를 아마 했을 텐데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그럼 1학기랑 뭐가 달라지는가? 여러분들 1학기 때 냈던 포트폴리오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 2학기가 됐는데 2학기의 포트폴리오가 똑같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 학기를 이제 그죠? 헛산 거죠. 시간만 보낸 거죠.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것이 좋은 어떤 자료가 되니까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2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에 했던 부분들을 더 얹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말고사를 사실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만들었던 포트폴리오가 이제 몇 개 있는데 뭐 사실 아주 잘 만든 건 못 찾았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익명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대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모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창조를 해 나가서 이제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왼쪽에 제가 샘플을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해당 사항이 조금 없긴 한데 이제 이건 전공에 대한 이제 그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만든 거죠. 보고서를. 그래서 이제 우리 2학년들 되면은 이제 바이스를 만들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스 만들기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바이스를 어떻게 만드는 거를 다 올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원래 있는 그 바이스를 이제 뭐 하나 가지고 샘플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을 해서 만든 이제 작품인 것 같은데, 목차를 이 학생은 했어요. 그래서 목차를 쭉 만들어서 뭐 여기서 바이스가 뭐 어떤 건지, 뭘 바이스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카피하고 싶은 바이스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제작 시 요구사항,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목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 방법이나 프로그램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작 과정을 표현했고, 뭐 제품의 디테일을 하고, 3D 뭐 2D 도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잘했다. 그런데 제작 후에 저는 관심이 뭐겠어요. 우리 학생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내가 이렇게 시켰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무엇인지가 저는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에 Q&A 이런 것들을 또 올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넘겨서 보면 이제 뭐 정의해서 이제 바이스라는 거는 이렇게 공작물을 끼워서 고정하는 장치다. 이게 밀링 바이스, 이제 밀링도 하고 이제 연마도 하는 그런 바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마할 때나 그 밀링 할 때 여기다 이제 공작물을 올리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원본 그 바이스의 구조에 대해서도 먼저 스타디를 했어요. 왜냐면은 카피를 해야 되는데 그 원래 거를 먼저 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붓이라는 것도 있고, 이동조도 있고, 뭐 축도 있고, 본체도 있고, 고정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을 아는 것도 우리 엔지니어로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작 시에 해보니까 요구 사항들이 있다. 어떠한 부분들을 신경 쓰고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당연히 그 바이스니까 물건을 뭐 시편이나 물건을 잘 고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조립된 제품을 분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널링이 뭐냐면은 이따 뭐 알겠지만은 그렇게 손으로 잡아서 돌릴 때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비금친 그렇게 된 부분들을 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공용 나사를 여기 이제 뭐 시제품이다 보니까 목공용 나사를 이용해서 조립이 가능한지, 왜냐면 나사도 뭐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출력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방법은 이제 3D 프린팅 모델링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제품을 출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D 모델링으로는 그 인벤터를 이제 썼고요. 버전은 이제 2018년 게 되고, 2D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델링 파일 프로그램을 하고, 또 제작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처음부터 뭐 물론 버니어 캘리퍼스나 뭐 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쟀겠지만은, 일단 본체를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좀 스피드하게 제작을 하는데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에 이동조라든지 축이라든지 고정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형상 모델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제 파일을 어셈블리 해서 이제 그 간섭이 일어나나 이런 부분들, 호환성 여부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제품 출력을 하고, 이제 밀도는 어떻게 하고, 이제 어떤 뭐 저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준석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그 제작 환경이 되는 거죠. 어떤 3D 프린팅을 위한 어떤 환경들을 설정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을 했지만은 여기에 그 나와 있는 제품들이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공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치수.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이제 그 후 가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 번에 3D 프린팅이 좋아서 어떤 그 공차나 정밀도나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다시 수고롭지만은 뭐 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가공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고, 여기에 이제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걸 썼고요. 사실 이게 이제 이 나사는 아까 목공 나사를 쓰겠다 그랬는데 목공 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어떤 고정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목공용 볼트도 좀 뭐 이용했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구별이 이제 목공용 볼트는 이게 좀 나사산이 좀 더 크거든요.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게 의도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사도 3D 프린팅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 하여튼 이 나사를 만드는 것도 이게 뭐 대단한 일이죠. 번거롭고. 하여튼 그래서 나사를 만들 때 이 나사와 그 이제 이게 순나사가 되겠죠. 이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너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동 장치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나사산이 잘 맞아서 원활하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제품이 이제 이렇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 디테일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 어셈블리를 부품별로 이제 분해를 해서 또 보여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모델링하고 만들고 뭐 이것을 비교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가 다 결 방향이 뭐 중요하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뭐 홈을 파가지고 어떤 모델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동하는 그런 그 레일, 그죠? 이런 더브테일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축도 있고 아까 이제 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색깔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하고, 빨간 부분이 이제 뭐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널링했던 그런 규격, 이것도 이제 KS 규격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들긴 만드는데 그거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규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적법한 그 규격에 따라 법과 질서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래야지 뭐가 좋아요? 호환성이 좋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시 뭐 했고, 뭐다 하자니 넘지 이게 저기 그 바이스 만드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도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소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고생했겠죠. 고생했지만은 얼마나 배운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도면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또 이렇게 그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 기사 시험 볼 때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충분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표제란도 만들고 연습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작 후기 보면 이제 교수님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학기 때 그 정밀 실정 때 3D 프린팅을 해봤기 때문에 리버스 디자인을 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제작하는 많이 했지만은 제작하는 동안에 그저 누가 옆에서 계속 찍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찍어서 실제 다 지나가 버려서 사진으로 많이 못 찍게 해서 아쉬웠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 부분을 뭐 저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은 소중한 거죠. 소중 뭐 이걸 하나 만들어서 소장도 하고 싶고, 본인이 나중에 면접 갔을 때 우리 학생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저는 바이스를 리버스 모델링을 해서 역설계를 해서 제작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물건들이라도 제가 설계를 해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작 일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러니까 바이스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대단히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펼쳐보게 되면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그러면 쓸 게 없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죠. 본인이 디테일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알게 되고, 또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 기능이 있는 알게 되는 뭐 계기가 됐다. 프로그램이 그죠? 그 만든 사람도 있는데 개발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늘 아쉬운 게 뭐예요? 그걸 사용하는 것도 버거워한단 말이죠.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대단한 기술인데 그거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타다가 잘 쓰지도 못해. 기능도 모르고 평생 폐차할 때까지 안 쓰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끝나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Q&A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학생들한테 이제 발표했을 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자료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학생이 좀 이제 좀 좋은 뭐
이름은 뭐 지었고 이렇게 이제 뭐 PPT를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덱스를 재미있게 표현을 했고요. 자기 소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했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를 소개한다. 자기의 프로필.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재밌게 그래서 어디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편입을 준비했어요. 뭐 편입 잘했습니다. 아무튼 뭐 참고적으로 좋은 일이니까 뭐 저기 좀 공개를 해도 되는데 충북대학에 잘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주 이 포트폴리오에서부터 이제 그 이렇게 뭐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내용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생활 뭐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뭐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이런 것들 것들 표현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게 있는데 그 결국 그걸 극복해서 더 좋은 거로 했다라고 그래야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과거에 기분 나쁜 것만 표현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 학생도 이제 뭐 저는 이제 기계 담당했으니까 이제 캐드 캠, 뭐 카티아 요소 설계 뭐 이런 식으로 전공 기초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충청대학교에서 앞으로 더 배울 거는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자동 제어라든지 메카트로닉스 공작 기계를 더 하고 싶었고 본인이 이렇게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뭐 진로 설계를 그래서 이제 영상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표현을 했던 학생이 있었고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대로 잘 실행을 해서 또 뭐 좋은 결과를 냈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학생 세 번째 모델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심미적으로 이제 디자인에 그래서 다른 좀 인성이나 인문사회 영역에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재밌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뭐 창의력, 판단력 이런 것들 뭐 표현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뭐 음악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했던 일들 민속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여튼 뭐 충북고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헤어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노하우는 어떻게 아는 거지만은 요즘은 다 구글링 하면 나오잖아요. 지식인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력만 하면은 전부 다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노헤어라고 이제 뭐 본인한데 저도 노헤어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보다 우리가 그 조금만 통하면 굉장히 얻어지는 게 많다. 그래서 제가 그 나 자신이 괜찮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도와줍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감정 계좌라는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감정 계좌에 많이 쌓아놔야 돼요. 덕을 쌓아놔야지 사람들이 도와주지. 계속해서 밥 먹는 얘기를 할까요? 밥을 내가 평상시에 많이 사줘야 나중에 내가 돈이 없을 때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계속해서 지금도 얻어먹고 나중도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도망가죠. 그래서 하여튼 노하우보다 노헤어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뭐 자격증도 했고 운전면허도 이제 이렇게 땄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자격증을 앞으로 뭐뭐뭐 딸 거다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또 그 본인이 좀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뭐 취미 활동 그다음에 이제 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표현을 잘했고요. 지금 뭐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께 드리는 말 하는데 뭐 제가 뭐 강의를 했는데 또 이제 저한테 일침을 준 게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강의도 편안하게 해주는데 출석까지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 학생은 출석을 열심히 했는데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은 좀 구별을 해달라. 그래요. 제가 하여튼 학생들 그 좀 사랑하고 좀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제가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좀 심하게 해서 많이 좀 후회가 되는데, 제가 뭐 지금은 있을 수 없지만은 초창기에 젊었을 때는 학생들을 좀 심하게 다뤘어요. 뭐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좀 체벌도 좀 많이 하고, 뭐 쉽게 말해서 지금은 참 그러면은 제가 고발당할 것 같은데, 90년대에는 학생들도 많이 좀, 여러분들 지금은 안 믿을 거예요. 많이 또 제가 팼습니다. 두들겨 패고, 하여튼 뭐 굉장히 하여튼 심하게 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후회가 돼요. 제가 왜 그랬던가, 반성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점점 어려져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뭐, 자녀까지는 엄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이게 좀 손자한테 이렇게 너무 잘해주다 보면 이제 손주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죠. 그래서 할아버지 투영을 뽑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납득이 안 가는 거였죠. 어떻게 이 어른한테, 어린 놈들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제가 나이 먹으면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날카로웠던 눈이 이제 맨날 좀 부드러운 눈으로 바뀌고, 뭐 지금도 눈이 좀 무섭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힘이 좀 덜 빠져서 그래요. 하여튼 점점 더 힘을 빼서,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이제 제가 아파트나 이런 데서 그 어린아이 보면은 그 이렇게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걔들 보면은 이렇게 아주 너무 이쁘고, 그래서 마음이 좋아지게 되고 잘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너무 그죠? 그런 쪽만 추구하다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과 공의.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 사랑해도 그죠? 그게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그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꽹과리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근데 또 사랑만 갖고 안 되죠. 사랑이 있으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의로움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그 마땅히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살인자한테 사랑으로 다 용서해주면 이게 사회가 유지가 안 되죠.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두 가지를 다 알면서 자꾸 이제 좀 관대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변명이지만은 나이 먹으면서 차라리 관대해지는 것이 낫지, 점점 더 하여튼 그냥 뭐 나이 먹어서 딱딱해지고 더 거칠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런 뭐 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좀 이게 자꾸 뒤로 갔네요. 예. 그래도 뭐 화면을 하나 띄워놔야 돼서 하나 좀 띄워놓는다면, 예. 네. 네, 뭐 요거 하나 띄워놓고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23분 34초인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설계 이제 여러분들 13주 차고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 14주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얼굴도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게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어떤 시간표를 뭐 보니까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나오라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주말에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또 이거 진로 설계 2시간 때문에 하루에 나오는 것도 좀 불편해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다음 주에는 한번 좀 나와서 얼굴 보면서 내가 좀 지도할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생각을 좀 사실 접었습니다. 접고 한번 다음 주에 또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기말고사 성적을 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가능하면 좀 옹색하게 만들지 마라.
포트폴리오는 이게 파워포인트 같은 걸 쓰는데 좋은 툴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 장수를 큼직큼직하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몇 장 내 그냥 글씨를 많이 쓰는데 파워포인트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뭐 슬라이드 장수를 늘리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양적으로 승부해라. 일단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장수를 많이 만들어서 뭐 제가 넘기는 건 금방 넘기니까 50장이 되든 100장이 되든 많이 만들어라. 그랬더니 뭐 작년에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또 막 200장씩 만들던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큼직큼직하게 시원시원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이 이제 또 물론 충실해야죠. 그래서 양과 질을 다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지난번에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이제 자기 요즘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에 대한 그 신상들을 뭐 보여주지 않으면 뭐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수인데 그런 그 자기 사진도 안 보여주면 제가 여러분들 사실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지만 제가 여러분들 좀 볼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은데. 그래서 좀 그 사진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리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성적을 매기는 게 주관적이긴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저한테 주어진 그런 권한이고요. 하나의 뭐 의무자 권한입니다.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에 맞춰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하는 연습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대학교에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안 맞는 사람들도 좀 잘 맞춰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것만 해도 능사가 아니다. 옳은 것 뒤에 은혜로 와야 된다. 그래서 옳으면서도 은혜로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포트폴리오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그런 뭐 슬라이드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것이 모범이 아니다. 모범 답안은 아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만드는 것이 모범 답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보는 사람이 좀 성의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어떤 그 관전 포인트, 관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 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